지금 여러분, 집 현관문색 혹시 이 세 가지 중 하나 아닌가요? 이 색상들이 재물과 건강을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십 년간 퉁수 전문가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던 현관문 색상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됩니다. 퉁수에서 현관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집 전체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바로 기문이라고 부르죠. 기문이 막히거나 잘못되면 아무리 내부를 좋게 꾸며도 소용이 없거든요. 수천 년 전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풍수에서 현관문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그 당시 황실에서는 문의 방향과 색상을 결정할 때 최고의 풍수사를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현관문은 가정의 운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현관문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트렌드나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잘못된 색상은 그 집에 사는 가족 모두의 건강, 재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현관문 색상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향과 가족 구성에 따라 어떤 색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환경과학으로 발전해온 체계적인 학문이거든요. 자연의 기운, 즉 에너지 흐름을 분석해서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대 건축학에서도 빛의 방향, 공기 흐름, 색채 심리학을 중요하게 다루죠. 풍수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들을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를 미신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검은색 현관문입니다. 요즘 미니멀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검은색 현관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검은색은 수기,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의 기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운과 관련이 깊기도 하죠. 문제는 현관문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현관문은 외부의 기운을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색 문은 이 과정에서 기운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양기, 즉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차단하거든요. 특히 북쪽을 향한 현관문에 검은색을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북쪽은 이미 차가운 기운이 강한 방향이잖아요. 여기에 검은색까지 더하면 집안의 기운이 지나치게 무겁고 어두워지죠. 이게 핵심인데요. 가족 중 유독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업이나 직장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요. 현관문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검은색 현관문을 다른 색으로 교체한 후 달라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몇 년째 지속되던 가장의 건강 문제가 현관문을 나무색으로 바꾼 뒤부터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풍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색이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쪽을 향한 집이라면 검은색 현관문이 오히려 균형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방향인데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빨간색 현관문입니다. 빨간색은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 빨간색은 기란 색상으로 유명하죠. 명절에도 빨간 봉투를 쓰고 결혼식에도 빨간색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함정이랍니다. 빨간색은 화기,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색상입니다. 현관문에 사용했을 때 이 불의 기운이 집 안으로 지나치게 유입되거든요. 불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화기에 노출되면 가족들이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집안에서 다툼이 잦아지죠. 또한 빨간색 현관문은 재물이 빠르게 들어오는 만큼 빠르게 나가는 기운도 만들어냅니다. 수입은 늘어나는데 지출도 덩달아 늘어나서 결국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른바 새는 재물운이 됩니다. 특히 서쪽이나 서남쪽을 향한 집의 현관문에 빨간색을 사용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금의 기운이 강한데 불의 기운인 빨간색이 이 금기운을 녹여버리는 효과가 나거든요. 금기운이 약해지면 재물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빨간색 대신 주황색이나 테라코타 계열을 쓰면 어떨까요? 불의 기운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화기를 부드럽게 조절해 주거든요. 특히 동쪽이나 남쪽을 향한 집에서는 이 계열 색상이 매우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바로 흰색 또는 회색 현관문입니다. 깔끔하고 중립적으로 보여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현관문이 기본 흰색이나 밝은 회색인 경우가 많잖아요. 흰색과 회색은 금의 기운을 가진 색상입니다. 금 기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현관문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금의 기운은 수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안으로 모으는 기운이에요. 문 앞에서 이 기운이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기운을 밖에서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좋은 기회, 인연, 재물이 문 앞에서 튕겨나가는 겁니다. 특히 흰색 현관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흰색은 금, 즉 서쪽의 기운이자
동시에 상내, 즉 장내와 관련된 색상이기도 하거든요. 현관문 전체를 흰색으로 칠하면 좋지 않은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전통 풍수에서는 경고합니다. 물론 현대 풍수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건강이나 기운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흰색 현관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색 현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요. 차갑고 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집안의 활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색이 좋다는 걸까요? 풍수에서 가장 좋은 현관문 색상은 집의 방향,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색상들이 있어요. 나무 본연의 색, 즉 갈색 계열은 목의 기운을 가집니다. 목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죠.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기운이에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한 집에 특히 잘 맞는 색상입니다. 초록색 계열도 목 기운에 해당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죠. 집안의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다만 너무 진한 초록색보다는 연하고 부드러운 초록색이 풍수적으로 더 좋습니다. 노란색이나 황토색 계열은 토의 기운을 가집니다.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색상이에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전통 한옥 스타일의 집에 잘 어울립니다. 파란색 계열은 어떨까요? 파란색은 수의 기운을 가집니다. 재물운과 관련이 있는 색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짙은 네이비나 파란색은 검은색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밝고 청명한 하늘색 계열이라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현관문 색상만큼 중요한 것이 문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상의 현관문이라도 낡고 삐걱거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 막히고 맙니다. 현관문은 항상 깨끗하고 잘 정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현관문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기름칠을 해주세요.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면 수리를 받으세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면 다시 칠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기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번호판이나 문패도 중요합니다. 현관문 옆에 붙는 집 번호나 문패는 집의 기운을 대표하는 표식입니다. 낡거나 글씨가 흐릿해졌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관 주변의 밝기도 신경 써주세요. 현관 입구가 어둡고 칙칙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화분이나 작은 장식으로 생기를 더해주면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각 방향별로 최적의 현관문 색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쪽을 향한 현관이라면 갈색, 연초록색이 최고입니다. 목 기운을 강화해서 성장과 건강을 도와주죠. 이 방향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이 나무를 키우는 이치와 같습니다. 서쪽을 향한 현관이라면 흰색이나 회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 기운이 이미 강한 방향이거든요. 대신 붉은 계열이나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불이 금을 제어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한 현관은 붉은 계열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렬한 빨간색보다는 벽돌색이나 주황색 계열이 더 안정적이에요. 북쪽을 향한 현관이라면 검은색은 금물입니다. 파란색이나 흰색도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나무색 계열이나 초록색을 선택하시면 차가운 수기를 목기가 흡수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향별로 색을 바꾸기 어렵죠? 이럴 때는 현관문 안쪽에라도 좋은 색상을 포인트로 줄 수 있어요. 문 안쪽에 원하는 색의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거나 현관 입구에 그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현관문 색상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작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심리와 기분, 그리고 일상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현관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는 색상이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색채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색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붉은색은 활기와 흥분을, 초록색은 안정과 편안함을, 노란색은 따뜻함과 희망을 줍니다. 매일 현관을 드나들며 느끼는 이 감정들이 쌓여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풍수적으로 피해야 할 현관문 색상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검은색, 두 번째는 강렬한 빨간색, 세 번째는 흰색 또는 회색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과도한 수기, 화기, 금기로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갈색이나 나무색 계열, 부드러운 초록색, 따뜻한 황토색 계열이 대부분의 방향에서 좋은 효과를 냅니다. 집의 방향과 가족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관문 하나가 가정의 기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은 변화예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여러분 집 현관문 색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수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내용 모르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